자, 계속해서 87조 취득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취득의 의 뭐 살펴봤죠? 예,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죠.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나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따른 조조의 이 조성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취득으로서 자, 결론 냅시다. 밑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차, 동그라미 모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한마디로 말해서 방금 전에 봤던 취득세 과세 대상의 뭐를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득의 형태와는 관계의식 없이 모든 취득을 말한다. 다만 예외가 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이 네 가지는 무슨 취득이 안 한다? 승계 취득이 안 한다. 따라서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보충학습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거죠.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니까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죠. 적으세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개수란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개수라면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은 니은 건축물 중 우리 아까 봤던 구축물을 뭐 하는 거? 수선, 밑줄 수선. 설치가 아니라 수선입니다. 디귿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우리 아까 부대 설비로 봤었죠? 특수부대 설비. 그거를 밑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걸 우린 지방세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개수랍니다. 개수. 그리고 개수는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라는 걸 첫째 놓치면 안 됩니다. 개수는 뭐다? 간주 취득.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양갈에 보면 간주 취득이 나왔죠? 적어주세요. 간주 취득은 취득세에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취득세에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적용한다고요?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잠깐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다면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자, 특징 얘는 특징이 뭐냐?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즉 등기부 갑구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과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전체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 요걸 출제에 살짝 바꾸는 거죠. 무슨 가액으로? 전체가액. 그럼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잡아내셔야 돼요.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이죠. 증가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만 알면 되는 차량, 기계장비, 그리고 선박의 뭐 종류 변경. 그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면? 증가되었다면. 세 번째가 건축법상의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한 건축. and 뭐는 개수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4번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죠. 주식 취득 그럴까요? 이 네 가지죠.
이 중에서 전통적인 출제 범위가 토지 지목 변경이죠. 얘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험 출제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출제 패턴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만 씨 빠지게 풀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간주 취득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첫째, 요거를 따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첫째,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 자, 몇 개 나왔네? 시간적 기준이? 2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저없이 이 중에서 빠른 날. 둘째, 과세 표준은 무슨 가에? 증가한 가에. 셋째, 세율은 특례세율 2%로 과세하죠. 단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되면 그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원시 취득세율 2.8% 정해야죠. 네 번째가 중가산세 배제. 이게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한 번에 다 취합해 정리해 드린 겁니다.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합니다. 결론입니다. 간주 취득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겁니다. 과표를 전체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액으로 하는 거고?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특례세율 2%를 때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표준세율이 아니라 뭐다? 특례세율 때립니다. 다만 증축, 개축 등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그때는 그 증가분에서는 2.8%의 원시 취득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게 취득세에서 말하는 간주 취득에 대한 규정을 제가 여러분한테 총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규정을 한꺼번에 취합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주 취득 87쪽 쭉 나왔죠? 다음 페이지. 쭉 나왔죠. 자, 비과세 가겠습니다. 비과세는 요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자, 비과세는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납세무 자체가. 비과세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납세무 자체가 발생 안 하니까 세액 계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요거와 비교할 게 감면 면제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무가 발생돼서 세액을 계산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감면은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말하더랬죠. 50% 감면이다. 그러면 산출세계 몇 프로 빼주라는 얘기야? 50%. 이때 감면비율이 100%인 걸 바로 뭐라는 거야, 여러분? 면제. 그러면 감면비율이 100%면 면제고, 면제면 세금을 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비과세도 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감면 면제 대상이라도 본인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는 법에서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비과세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증명 자료를 제시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시만 해주면 됩니다. 요게 비과세와 면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밑줄 과세권자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취득했다. 그분 과세권자가 되면서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민법상 채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중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래 민법에서? 혼동. 아유, 혼동스러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마징가 Z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스라 백작이 나옵니다. 아스라 백작의 특징이 뭡니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아이, 혼동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과세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민법상 혼동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등이 취득할 때는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외국 정부는 반드시 확인할 게 있다 그랬죠. 뭐 상호주의 확인하시오. 그래서 얘들은 우리나라의 비과세에 대해서 그쪽 나라가 비과세면 우리도 뭐 비과세, 그쪽이 과세면 우리도 과세, 그거죠 뭐. 다만 요게 작년에 개정된 게 있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네요.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가로 닫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 다른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법률상 의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의미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기는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고요.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뭐 하는 거죠?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거죠. 민간 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누구한테 넘기면 국가 등한테 넘길 때 그 사회 이러한 누구입니까? 기부 체납자한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간접 취득이죠.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를 국가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속시키거나 기부 체납하는 민간 사업자 등한테 비과세를 해주는 거다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 전철 역사가 있습니다. 전철 역사를 롯데라는 영리법인이 역사 건물을 진 거죠. 그러면 전철 국가기관이죠. 예전에 철도청 그랬고 지금은 나갔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 역사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리법인이 누가? 롯데가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을 뭘로 사용하고? 역사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국가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롯데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죠. 그러면 얘들 건설비를 뽑아야 되니까 이 건물의 일정 부분을 다시 무상으로 임대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하죠? 백화점 등으로 뭐 하는 거죠? 운영, 임대 수익 등을 창출하고 임대 수익 등으로서 자기 건설비 충당과 일정한 수익을 마진을 먹는 걸 바로 소위 말하는 민간 사업자.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시죠? 네,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9쪽. 요거는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의미만. 자, 형식적 취득의 비과세가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탁이죠.
자, 신탁법상 신탁이죠. 그건 또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셨죠? 자, 비과세 조건이 있죠. 여기는 반드시 신탁법상 신탁이 안 한다는 거. 신탁법상 신탁이니까 반드시 뭐가 배용되는 거죠, 여러분? 신탁 등기가 배용되는 거죠. 따라서 안 적혀 있으면 적어놔야 되죠.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명의신탁. 그렇죠. 명의신탁과 신탁법상의 신탁의 차이점은 뭐죠? 바로 이거죠.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된다 안 된다? 된다. 신탁 등기가 병이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탁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뭐는?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 대외적으로는 매매 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만 하는 거죠, 명의신탁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할 수 있다 없다? 응? 부동산에서 명의신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부동산은 명의신탁 허용하고 있지 않죠? 또 금융자산도 그렇죠. 금융실명 거래명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모르만 실명으로 거래했죠. 금융실명 거래법에 위반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받을 때 걸리면은 실명법 위반은 몇 프로 때린다고 했어요? 99% 때린다고 그랬죠, 세금을. 자, 이런 거죠. 이때 이 신탁 이때 비과세 된 것은 반드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수탁자와 신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다 그랬죠. 신탁 계획의 당사자는 누구니까?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신탁 계획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수탁자 취득이라든지 신탁 계획의 종료에서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이 있다는 위탁자 취득이라든지 수탁자 경제에 따라서 수탁자, 신수탁 소유권이 있다는 신수탁자 취득은 다 뭐다? 비과세다. 지금 들린 건 못밖에 없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탁 계획이 종료가 되면서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나오면 이때는 신탁 관계가 제3자 관계가 되는 거죠. 맞죠? 이때는 위탁자, 수익자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죠. 같으면 이자 관계지만 달라지면 3자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민법에서 신인 관계에 근거한 신탁을 여러분 배우셨을 거고 그에 따른 재산권 이전에서 우리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그 자가 누구면 수익자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 표준세율 4%로 과세합니다. 적으십시오. 이거 작년에 개정된 건데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따로 과세하다가 그냥 표준세율 4% 과세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이거 작년 개정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위탁자부터 수익자. 그래서 신탁 계획이 종료가 돼서 수탁자한테 누가 가야 되는데 위탁자로 가야 되는데 위탁자로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 비과세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럼 과세가 되는데 과세가 될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 때린다? 4% 때립니다. 일반적 매매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체킹해 두시고요. 작년 개정상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 근데 둘째, 신탁법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죠. 그게 여러분 교재 89쪽에 나와있죠. 자, 같이 책을 보겠습니다. 양가를 번 신탁재산 취득 보시죠.
신탁 가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변경되는 것만 해당. 돼 있죠. 명시되어 있죠.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1, 2, 3을 말하는 거죠. 이때 1, 2, 3은 바로 신탁 계약 당사자이 누구다? 위탁자, 수탁자, 심수탁자 간에 해당할 때는 윗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죠. 다만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윗줄 주택조합 등 할 때 등이 바로 주택재건축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정비법상 누가 다닌다? 주택재건축조합이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또는 이러한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해준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획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면 이때 수탁자 취득에 대해서 뭐 하는 거고? 비과세. 해지가 돼서 위탁자한테 오면은 그 위탁자의 환원에 따른 취득은 역시 비과세죠. 단 이때에 이 위탁자가 조합원이고 수탁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일까 또는 정비법상 누구면 주택재건축조합이면 이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아까 조합원이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에게 넘기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 거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말하고요? 조합원이.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말하고요? 조합. 그러면 지금 조합원이 조합에게 명의를 넘겼어 신탁으로. 그래서 지금 취득자는 누군데? 조합인데 그 조합 명의를 취득했더라도 나중에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뭐는 조합원용은 조합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일반 분양이나 상가 등 뭐는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 그러면 결론 얘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누구한테 넘겼는데? 조합에게 넘겼는데 이걸 누가 취득한 걸 말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거다 안 일어난 거다? 아니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사업을 누구 거 갖고 하는 겁니까? 조합원이 됩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과세를 안 하고 뭐만? 비조합원용만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만 취지를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얘가 취득한 걸 봤는데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이게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언제 취득한 걸 보냐?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 보시냐? 81조 봅니다. 81조 양가리 6번 조합원이 취득 있죠? 찾으셨습니까? 81조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누구로? 조합원료. 이게 시뻘겋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이랬죠.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는 다시 누가? 조합원이 취득을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이 취득을 봐라. 따라서 다시 89쪽 오셔갖고요. 이렇게 주택과 주택조합과 또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에 무슨 재산이면 신탁재산이면 그게 바로 양가 1번 단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의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언제 취득한 걸 보느냐? 이게 여러분 교재 91쪽. 91쪽 동그라미 3번. 주택법에 따른 동그라미 3번 91쪽 맨 밑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합원이 귀속되지 않는 토지. 요건 지금 현재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그래서 결론은 개정안인데 이거예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언제 취득하는 걸 봐라. 사형검사 1 밑줄 사형검사 1. 조문이 조금 바뀌는데 실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밑줄 사형검사를 받은 날 그리고 3번에다 적었어요. 개정안.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사형검사일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조합원이 귀속되지 않은 토지, 즉 비조합원의 토지를 말하는 거죠. 이때 비조합원의 토지는 언제 취득을 해보라? 밑줄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다 이거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찢어져 있는 걸 지금 한 번에 취합해 드린 겁니다. 아, 나 모르겠다. 그러면 따로따로 들어가십시오. 따로따로. 한 번에 정리가 되시면 정리되는 데 가고요. 한 번에 아이 뭐 왔다 갔다니까 돌아버리겠다. 그럼 그냥 따로따로 가시면 돼요. 따로따로. 고민하지 마. 고민되나 봐. 결론.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 거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고 비조합원용은 제외한다.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 그러면 이때 이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이면 신탁 계약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사형검사를 받은 날.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이게 찢어져 있는 거 납세의무자 비과세 취득시기 나눠져 있는 걸 지금 제가 한꺼번에 몰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89쪽입니다. 다시. 자, 89쪽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죠.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니까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죠, 여러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매수자에 뭐가 일어나죠? 취득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도자한테 뭐가 부여됐어요, 여러분? 옵션이 부여되어 있죠. 어떤 옵션? 환매권. 환매권은 누구에 걸려요, 여러분? 매도자에 걸려야 매수자에 걸려야 매도자죠. 그래서 이 환매권을 도자가 뭐하면 행사하면 다시 수자한테 갔던 게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환원이 일어나죠? 맞아요? 예. 그러면 소유권의 결론은 도자로부터 누구한테 갔다가 수자한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사실상의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는 얘기야. 외우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환매권 행사가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으로 해갖고 관련 뭐에서 법률에 의했다면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법률에 환매권 행사는 자발적 강제죠. 법률의 행사거니까 자발적 강제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고? 비과세. 단순히 부동산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이거는 관련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당사자 간 매매 계약에 의한 거니까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니까 뭐야 여러분?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걸 적용하는 거죠. 이때의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매매니까 4%죠.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네, 2%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의 환매권 행사했죠. 징발 재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에 따라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밑줄 환매권 행사. 결론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죠. 앞에 거 외우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 112쪽? 예, 112쪽. 112쪽 적으시고요. 112쪽 적으시고 오셨어요? 맨 밑에 1번. 밑줄.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죠. 아까와 다른 점은 관련 법률 개입 없이 자발적 부동산 매매 계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뭐 했어? 환매했죠. 행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그때 도자나 수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도자, 수자 모두 위에 양가로 1번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중과기준세율은 2% 말하는 거죠. 양가로 1번에 중과기준세율 나오죠. 이 중과기준세 몇 프로 말한다고요? 2%. 그걸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어디로 오느냐? 89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묶어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따로 따르는 게 좋아요? 묶어주는 게 좋은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심란하지만 여러분 실제 실무 나가면은 따로따로 한꺼번에 한단 말이야. 그런 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난다 야. 그러면 짜증은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자, 양그래서 한번 임시건축물.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밑줄 임시건축물이 포인트죠. 가건물이죠. 가건물이니까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죠. 예. 무조건 비과세 주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태클 걸어놨죠. 어떤 태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요거 의미 한번 잠깐 볼까요? 세법 안만 쎄 빠지게 외워봐야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도로압이 타버리라는 얘기예요. 자, 임시건축물입니다. 모렐하우스요. 자, 이 모렐하우스를 취득했어요.
그럼 요때 요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서는 뭐 해준다고요? 비과세.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사후관리 1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비과세의 확정은 언제가 지나봐야 알아? 네, 1년 지나봐야 되죠. 그럼 비과세 언제 주는가? 비과세를 언제 해주는가? 예, 저 임시 건축물 취득이 돼서. 응? 이때 비과세야, 이때 비과세. 이때 취득했으니까 이때 취득해서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겠다고. 단 사후관리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몇 년 지켜보겠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뭐 하면? 철거하면. 1년 이내에 철거하면. 비과세로 끝나버린 거죠. 네. 철거를 안 하면 뭐야? 비과세 했던 거 어떡하고? 취소. 뭐로 바뀌어? 부과대상. 그러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언제까지 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돼? 취득세를?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이날 또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면 가산세는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당초 뭐였던 놈이 뭐가 돼서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다고? 부과대상. 그러면 이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 되는 거야? 30일이죠. 원칙적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은 며칠이지만 60일이지만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 여러분 교재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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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116쪽에 동그라미 3번과 117쪽에 동그라미 4번이 묶여있죠? 그리고 제목이 적혀있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거 누가 적었을까? 언제 이런 얘기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있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어디에 적용한다? 등록면허세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했고 이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고요? 30일이라고.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희한하죠? 이게 그 유명한 세법의 매직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근데 책에는 다 표시되어 있다. 그러는 거야. 뭐 에이씨. 공부라는 게 한 번 봐서 한 번에 다 외워지면 뭐 아이고야. 하고 잊어버리고 하고 잊어버리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까먹는 거를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 막 스트레스 받아 한다. 막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교수님 자꾸 까먹어요. 어쩌라고 그러면 나보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야. 어쨌거나. 저야 여기만 잡아들이면 그걸 결국은 소화하는 건 여러분이 소화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여러분한테 엄마 나 공부 안 돼 어째. 그러면 어쩌라고 새끼야. 네 애비 닮은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까먹고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적 현상을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분 어머 까먹었네. 다시 외워야지 하고 다시 외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또 까먹었네. 어머 다시 외워야지 하고 다시 외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얼주가 딱 어떻게 딱 굳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진정한 여러분의 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89조 양으로 4번 개수 갑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이때 개수 진짜 밑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건축법상 대수를 제외한 개수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취득으로 인해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주택의 밑줄 시가 표준액입니다. 취득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보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적어 놓으시라고 해요. 뭐라고?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 그러면 이때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그래서 원래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의 개수일 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넘어가죠. 취득 시간입니다. 자, 취득 시기 매매 등 유상이 제일 중요하죠. 공인중개사가 이거 모르면 일 나는 거죠. 자기가 중개해 놓고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를 본인이 설명을 못 해주면 그 고객은 어디 가야 되냐고. 자, 심플하게 확인합시다. 첫째,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일 때 결론.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뭘 따져서 취득의 유형을 물어봐서 그 취득 형태가 뭐면 여러분 그 유명한 국지외수 공판장. 국지가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누구야? 과세권자. 으로부터 취득이니까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어?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그들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 취득하는 경우죠.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공매죠. 파는 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죠.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뭐다?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가능하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자, 이때에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건 이상이 없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랬어요, 여러분? 사실상이죠, 사실상. 그러면 이때 사실상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느냐?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는 관계 없이란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언제 뭘 말을 적혔는지 묻지 않겠답니다. 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 확인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하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제외한 이외의 유상 취득일 때는 이게 확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뭐 보자? 뭐 보자? 계약서 보자. 그럼 이때는 언제야? 계약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상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누구다? 누구다?
개인 간의 매매다.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뭐 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주택 거래 신고를 하거나 관계 이시 없이 원로란 얘기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은 그 체결일로부터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면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60일 이내에 그 주택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신고하는 거죠? 실지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면 우리는 뭘로 알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실 때 직방입니다. 직방. 요즘은 직방만이라는 게 요즘은 다방도 떴더구만 웹에. 이해하세요? 다방이 뭔지 아세요? 웹사이트 어플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자꾸 침식당하고 있죠. 그게 동자는 게 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동자하고 있는 거고. 몰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그냥 일단 학원비는 내봤으니까 오기는 온다만 스키. 지에 온다 떠들다 가고 스키. 집에 갈 때 어떤 생각 들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1차만 하고 2차를 포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맨날 그 고민이고 맨날 옆 사람한테 그거 물어봐. 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두세 달을 내내 그 걱정만 해. 고민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 하신 아주 훌륭하신 말씀에 못 먹어도 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안 가겠다면 제가 굳이 끌고 가려고 전 노력 안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거나 나서 아 어렵구나 그걸 알아도 알아야지. 가기 전에 어렵대 나 안 갈래.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서 참 그래요. 그렇다고 세법이 이게 그냥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거냐?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세법이. 하면 할수록 꼬이지 이게 하면 할수록 풀리는 게 아닙니다. 과목이. 왜 그러냐? 난이도 조절 들어가잖아. 1월, 2월달 기초, 3월, 4월달 본과정, 5월, 6월달 심화, 핵심. 난이도가 점점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수님 갈수록 어려워져요? 당연하지. 갈수록 어려운 거니까. 그걸 나만 그런 거냐? 아니 다 그래 다. 그래서 다 그렇게 공부하고 다 붙어서 나가는 거야. 뭘.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애새끼 쥐잡듯이 잡으면서 새끼야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새끼야. 지혜비 닮아갖고 맨날 지혜비 닮았대 연명을. 내가 어쨌다고 7년 공부했을 뿐이지.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서의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되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그냥 조건 제시해 본 거야. 안 적을 날이 없겠지. 정상적이면.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계약일을 기준 잡아라. 계약일을 잡아라. 자 주의해야 됩니다. 출전이 여기서 장난칩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출전에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모범 답안으로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규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살짝 이걸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머 계약일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된 날. 60일이 나왔는데 그게 빠졌잖아 지금.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조금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책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자, 여기 계약상이라 했습니다. 계약상.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매매가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중개법에서 잘 배우시잖아. 누가 해지하는 거냐? 매수자가 해지하는 거냐? 매도자가 해지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닌가 봐? 매도자가 매매하면 해지하면 어떻게 하는가? 매수자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른데? 아니, 난 몰라, 그냥. 그래서 뭐 했어? 해지해버렸어. 뭐 중개업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러면 결론은 취득을 했어, 못했어? 근데 개인 간의 매매니까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그러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취득세.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의 이름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계약선 잔금 지급의 둘째 줄 보세요.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첫 번째 조건. 둘째, 다음에 어느 하나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면서 취득일로 셋째,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하면 입증되면 이때는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또는 취득부터 60일 작성된 공정증서 요거 올해 개정 아닙니다. 개정안. 아직 개정 안 됐죠? 개정 안 됐어? 예, 오늘 현재. 따라서 여러분 그냥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이 계약이 어떻게 되고 해제가 되고 이것이 공정증서나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등에서 해제된 것이 어떻게 되면 증명되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단 조건이 뭐가 안 됐어야 돼 반드시? 등기가 안 됐어야 됩니다. 등기가 일단 돼버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연부 취득 갑시다. 연부 취득. 연부를 취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어떤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연부금이다. 사실상 연부금일입니다. 자, 연부 취득이 뭔지 아셔야 되죠? 설명드렸죠? 연부 취득은 첫째, 연부 매매 계약에 따르되 연단위로 납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연부 매매 계약을 따르되 몇 년 이상에 걸쳐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하여 상환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거죠. 이거 그림 그리고 설명했나요? 안 했나? 했죠? 이거 했죠? 네. 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둘째,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이때는 언제다? 매해. 사실상 무슨 날? 연부금 지급일이다. 요걸 잘 봐라. 요거를 출전에 살짝 어떻게 하면 잔금.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하고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날로 하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 2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야. 그래서 네가 뭐 할 때마다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그래서 계약금 50만 원에다가 1년차, 2년차 말에 50만 원씩 얼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려는 거죠. 야씨 150만 원짜리 2년간 연부매매하냐? 과세권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이걸 받아먹겠다고 씨.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리마 못 기다리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너 뭐 할 때마다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요걸 각각의 하나에 뭐로 보겠다? 독립된 취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취득세 몇 번 내야 되는가? 몇 번 내야 돼? 3번 내야 되죠. 3번. 매매 계약은 몇 개인데? 하나지만 이게 너무나 기다려. 그나마 2년은 어떻게 좀 버텨보겠는데 국공유지 매각법에 따라서 15년 연부매매액이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5년. 기다리다 내가 가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마 못 기다리마? 못 기다리마. 그래서 너 이러한 연부취득일 때는 뭐 할 때마다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그 연부금 지급액을 각각의 하나에 뭐로 봐서 독립된 취득에서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3번 과세표준. 그럼 취득세 몇 번 내야 돼 여기? 3번 내야 되는 거죠? 무슨 금액을 가지고?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죠. 물론 여기는 당연히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야 되겠죠? 적으세요. 참조. (93쪽) 93쪽 잠깐 옵니다. 93쪽 매니.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열한다. 다만 밑줄 무슨 취득이면 연부로 취득할 때는 그때는 무슨 금액이다? 연부금액. 이때 연부금액을 뭘 말한다?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여기에는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을 하나에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오셨어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느냐? 90쪽으로 오십니다. 90쪽. 근데 90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연부를 취득하는 거 가로 열고 뭐라 되냐면 취득가의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확인합시다. 밑줄 취득가의 총액. 취득가의 총액 밑줄. 요 놈이 면세점에 적용 밑줄. 얼마?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에 적용이니까 50만 원. 미만이야 이하야? 요 봐라. 면세점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50만 원을 뭐 하면? 초과하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총 얼마? 총 얼마? 150. 그럼 얘는 면세점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응? 여기 얼마야? 50만 원 이하죠? 얼마요? 5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이하죠? 면세점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안 해요? 연부 취득일 때 면세점 50만 원은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총액을.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취득가액 뭐가? 총액이. 면세점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총액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거꾸로 총액이 5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나와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총 120만 원이야. 그래서 얼마씩? 40, 40, 40씩 낸다고 합시다. 면세점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 안 해? 총액이 5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이때 나눠서 내는 연부금액이 얼마 이하가 나와도 50만 원 이하가 나와도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 문구 의미 하시겠죠? 취득가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그 문구 설명드린 거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무상 갑시다. 무상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계약일. 다만 상속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유증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언의 상속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상속이야. 단 동그라미 2번.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냐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뭐하면 입증되면 그때 취득한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규정이 왜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했었죠 이거? 뭘 받고 싶다? 증여 받고 싶다? 그럼 어쩌라? 증여 계약서를 써라. 그리고 그걸 뭐하라? 공증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뭐하라? 등기를 하라 그랬죠? 이게 하루 사이에 해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게 부동산이면 등기 접수일이죠. 그래서 내가 뭘 썼어요 여러분? 증여계약 썼죠? 그러면 계약서를 쓴 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 취득한 걸 보라고요. 근데 이때 어떻게 계약 썼냐면 들어오는 아저씨 술 먹여서 썼어. 자기 오늘 한잔 해라. 나 오늘 이상하다. 그래.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더 마셔, 더 마셔. 아, 왜래? 그만 됐다니까. 아이, 더 마셔. 그리고 인사불명시가 불명됐을 때 도장으로 쿡 찍어버려. 그리고 잽시하게 뭐해? 공증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저씨가 술 깨져? 어제 뭘 찍은 것 같은데. 족치는 거죠. 니 나한테 어제 무슨 짓 했노? 아무 짓도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가 찍은 게 나? 도장 찍은 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이거를? 취소해버리기 쉽죠?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실제 증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뭐 한 걸로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하니까 중간에 뭐가 됐어도 해제가 됐어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걸린 거야. 2번. 역시 뭐가 안 됐어야 돼? 첫 번째. 등기가 안 돼. 일단 등기가 되면 게임 끝이야. 등기가 안 됐어야 된다. 둘째, 며칠 이내? 두 번째 적으로는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여기서 60일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60일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도 60일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60일은 바로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합니다. 즉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그 얘기야. 그 전에 어떻게 되고 해제가 되고 그것이 공정증서나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에서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얘는 무조건 먼저 취득하는 거 보니까 계약이래.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양가로 3번. 자, 무조건 유상이나 무상이나 관계없이 그 유상 취득 시기나 무상 취득 시기 전에 밑줄 뭐에 붙어 있다? 등기나 등록을 했다. 그러면 밑줄 무조건 빠른 날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정하니까 보지 마세요. 아직은. 뭐 좋은 규정도 아니야. 뭐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나왔죠. 아직 들어가지 맙시다. 나중에 이거 해본 다음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시기 합시다. 원시 취득 시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시 취득 시기가 여러분 복잡합니다. 몰라 치워. 자, 책에 있으니까요. 그냥 책을 보시되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십시오. 자, 첫째, 건축물을 원시 취득했다. 그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무슨 법에 의한 거냐를 물습니다. 그래서 원칙 신축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건축법상 사용 승인서를 뭐 해준 날? 교부해준 날. 근데 그 전에 뭘 받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뭐 사실상 뭐 했으면 사용을 했으면 그때는 그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뭐가 되는 거다? 취득시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어떤 날?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따로 적어놨나? 이게 개정안이죠, 또. 그래서 예전에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요, 일단. 자, 예외. 첫째, 이것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기 처분으로 취득하게 됐을 때는 자, 요게 조건이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를 취득했다고요? 환기 처분으로 받아서 취득했대요. 그러면 요게 조건입니다. 요게. 동그라미. 요걸 그대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환기 처분 공고일이 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뭐 다음 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개발법 규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래서 개발법 규정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기 처분이니까 환기 처분 끌고 와라. 그 대신 뭐가 빠졌는지 확인하라. 다음 날이 빠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이때는 역시 이거 끌고 와라. 뭐 소유권 이전 고실의 무슨 날? 다음 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음 날 체킹하라. 이거 출전이 살짝 빼먹으면 여러분 빠졌다는 걸 잡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뒤에 다음 날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 세 번째.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아까 봤었죠, 여러분?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네 번째, 주택법상 아니죠. 주택법이 아니라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죠.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이때는 역시 정비법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겁니다. 이게 건축물의 원시 취득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원시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여러분 무슨 법에 따른 거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건 다 뭐가 붙는데 예외가 다음 날이 붙는데 얘만 다음 날이 없네요.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놈은 뭐가 없다고요? 다음 날이 없다고요. 다음 날. 주택법에 따른 겁니다. 우리 세법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요. 지금.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아직 공법도 안 배우셨는데 공법을 제가 들 쓰시고 다니고 있잖아. 가끔가다 오해를 하세요.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아니 왜 세법 선생님 우리 과목을 타치야? 아니야 내가 타치하는 거 아니야. 법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가르쳐 주잖아. 자 92쪽. 다 왔어 이제. 아이 고생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마무리합시다.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밑줄 여기 뭐죠 여러분? 밑줄 매립이나 간척이 특징입니다. 토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뭐 여러분? 매립이나 간척 뭐야 이게? 원시 취득이죠.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슨 취득인데 승계 취득인데 얘는 매립 간척은 원시 취득이 일어났다. 그때는 무슨 날? 공사, 준공, 인가일, 밑줄. 물론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 그럼 그 빠른 날이 뭐야? 승낙일 또는 허가일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간주 취득 지목 변경 딱 하나만 보면 돼.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밑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역시 어떤 날? 다른 날. 물론 그 변경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뭐야? 사용일. 양가로 3번은 개정안 아직 들어가지 마실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취득세 마무리 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